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격적인 정치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뉴스 안 보세요 또 요새도? 신문 계속 안 보십니까? 아니 테러 방지법상의 테러가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은 2달이나 걸릴 정도로 이게 어려운 구성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경찰과 검찰은 그렇게 안 하고 기소까지 마친 있다는 겁니다. 사건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 이 2달 정도로 걸릴 정도로 그러니까 어려운 의원님 사건인 일정은 1월 2일 계속 묻겠습니다. 1월 2일 네 번째 띄워주시죠. 아니 답변도 안 들으시고 그냥 질문을 아니 하시네요. 지금 답변 자체가 매우 불성실하고 전혀 의미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전혀 네 번째 띄워주세요. 전혀 의미 없는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리는 제가 아마 여러 차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하나의식 카르텔에 대해서 얘기한 바 지금 무슨 카르텔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출신이고 서울대 동문이고 왜 남자들만 있는지 인사라는 국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아니 조금 질문이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너무 나간 게 아니라 제가 저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많은 언론에 비판을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의원님을 우습게 본 적이 없는데 왜 우습게 본다고 그러죠? 국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하나도 개선된 사항이 없으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사는 그러더니 최근에는 유병호 씨를 감사총장에서 소비와 투자 모두 부진합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 대단히 좋지 않은 1%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몇 번입니까? 상당히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올해 이제 드문 경우가 아니고 3% 기준 IMF 경제 위기, 9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팬데믹 경제 위기 세 번밖에 없어요. 네, 1%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한 적. 그랬어요. 네, 1%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한 적. 그랬어요. 이게 다 지금 세 번이 다 지금 쇼크 때 아닙니까? 80년대. 근데 지난 해에는 쇼 금리 부담에 대해서도 완화 대책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에너지 값을 비롯해서 지난 20년간 대통령 중에서 신장 기자회견을 녹화대담 프로그램으로 내보낸 경우가 있습니까? 그 전체 역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생중계도 아닌 대담 형식인데 이거를 녹화해서 내보낸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형식을 선택했을까요? 대통령 씨. 글쎄요, 녹화하니까 그것이 소통의 방법으로서 전혀 효과나 이런 게 없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너무나 좀 아니 기존에 하던 방식과 다르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의 질문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다가 실수하는 걸 피하려고 했다. 맞습니까? 글쎄요, 뭐 판단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하셨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독재 정부다,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검찰 독재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의 판단이 다를까요? 틀릴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거부권 행사가 9건이고 이거는 이승만 정부를 빼고는 민주화 이후 최고의 수치입니다. 이인 방통위의 초법적인 인사권 남용 그리고 방심의 셀프 민원 조사 이런 것들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언론 장악 시도다 이런 비난입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우크라이나에 전면 지원하겠다 하고 인터뷰한 거 아십니까? 글쎄요, 그 전면의 개념이 뭔지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께서는 우크라이나에 전면 지원하겠다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셨고요. 여기서 러시아가 발끈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의지로서 알고 있는다고는 여쭤보시면 아니 정부에서 인터뷰 전면을 전혀 안 보시고 특정 부분만 잘라서 지금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니 러시아가 발끈했지 않습니까? 이미 아니 러시아가 왜곡해서 발끈한 거죠. 러시아가 왜곡해서 발끈해서 그때 그날 인터뷰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히딩크의 어퍼컷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히딩크가 아니고 클리스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의 팀워크가 무너졌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송 참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더 진상조사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라고 해서 법을 발의했더니 수사 잘 진행되고 있고 진상규명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법을 발의하느냐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아니 저는 그 가족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 아픔 또 그런 그 정말 가족으로서 느끼는 그런 고통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데 라는 그 말씀은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뼛속까지 종북인 이런 이적 세력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대변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유감이고요. 우리나라 국민 누구가 그 의견에 동의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해 이 골수 종북 좌파 세력들이 단순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북 세력이 단순히 국회 토론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래서 그 종북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국정원을 제지처럼 드나든다면 이 대한민국 체제의 안정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30대부터 선거를 해서 크고 작은 선거에 16번을 출마하고 지금 17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누구보다 많은 선거를 제가 치렀습니다. 유권자도 아닌 당 관계자와 운전기사 그리고 자기 변호사와 10만 4천 원 식사를 한 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검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사건을 기소를 했습니다. 총리님 이게 누구 사건인지는 잘 아시죠?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정확히는 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건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이 이런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으면 경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제가 경험한 선거법 실제 모습인데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검찰이 유권자가 포함되지도 않는 10만 4천짜리 식사를 기소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런 검찰을 정권의 검찰이라고 하지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겠습니까?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총리님 들어가시죠.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장관을 떠나 법조인은 한 사람으로 보시기에 수백만 원짜리 디올복이 더 심각한 법 위반입니까? 아니면 유권자가 포함되지도 않는 10만 4천 원짜리 식사가 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까? 법조인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두 개의 사안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 법이 이제 상식의 최소한인데요. 유권자가 포함되지 않는 기사와 변호사 본인이 식사한 걸 가지고 기소를 했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 부인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수수한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몰카 공작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지만 대놓고 고가의 핸드백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국민의 두 가지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장관께서는 이것의 뇌물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몰카 공작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몰카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면 중요한 게 증거물인데 그 증거물을 당장 검찰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그 진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